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 1번은 세무사 2020년 기출문제예요. 볼게요. 주 세무는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을 모두 외상으로 처리한 후 나중에 현금으로 결제한다. 등등등 하고요. 그 다음에 영년말, 1년말 계정별 잔액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영년도 손익들, 1년도 손익들 나와 있네. 물어본 게 뭐냐면은 먼저 X 1년 초, 영년말은 X 1년 초잖아요. 현금이 30만 원인데 기말 현금이 얼마인가 물어봤네. 여러 가지 사유로 변동할 수 있는데 단 현금의 변동은 제시된 영업 활동에서만 보니까 매출, 매출원가, 손상차손 등등등 이것만 모아서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공급자에게 유출된 현금 요거밖에 못 구하거든요. 이거에서만 현금이 유입되고 유출된다라고 치는 거예요. 일단은 주어진 자료 가지고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공급자에게 유출된 현금 각각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객부터 가장 먼저 고객과의 거래가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인가 이거부터 구해봐야겠다. 주어진 자료에서 매출 180만 원 있고요. 그리고 매출채권 손상차손 고객 관련이죠. 7,000원. 네, 요번에는 고객이랑 관련된 당기손익 이걸로 끝이고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은 외화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환율 변동 손익 요 정도가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더 180만 원 빼기 7,000원 하니까 당기손익은 179만 3,000원 증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자산 부채 봐요. 먼저 매출채권이 기초 10만 원에서 기말 11만 원으로 만 원 증가했고 손실충당금이 9,000원에서 만 원으로 1,000원 증가했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고객으로부터 선수치한 선수금 혹은 계약 부채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 문제는 더 없네. 여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대차 안 맞는 거 현금에 밀어 넣어 주시면은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이에요. 그래서 179만 3,000원 더하기 1,000원 빼기 만 원 해서 178만 4,000원이요. 그 다음에 공급자에게 유출된 현금 볼게요. 손익 계정들 보니까 공급자랑 관련된 손익은 매출원가 150만 원 꼴랑 요거 하나 있네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은 요게 추가로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감모 손실이나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외화 매입 채무가 있으면은 외화 매입 채무에서 발생한 환율 변동 손익 정도가 더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번엔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공급자와의 거래가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150만 원 감소네요. 그 다음에 관련 계정을 보니까 재고 자산이 기초 8만 원에서 기말 10만 원으로 2만 원 증가했고 그리고 매입 채무가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만 원 증가했네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자에게 선지적한 선급금 정도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 문제는 없네. 그래서 대차 안 맞는 거 현금 150만 원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거 말고 다른 현금 흐름은 없다라고 친 거예요. 그래서 기초 현금이 문제에서 제시한 게 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이 178만 4천 원 공급자에게 유출된 현금이 150만 원 이렇게 해서 기말현금을 구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말현금 구해보시면은 58만 4천 원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정답은 58만 4천 원에 1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볼게요. 다음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대안의 현금 흐름표 관련 자료이다. 자, 이런 식으로 네모 박스 안에 자료가 나와 있으면은 네모 박스 먼저 보지 마시고요. 뒤에 있는 질문 먼저 봐요. 주대안의 2000X년도 현금 흐름표상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이 66만 원이래요. 보통은 매출원가부터 제시한 다음에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 구하시오 이러잖아요. 얘는 반대로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을 66만 원 제시한 다음에 역으로 매출원가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역방향으로 물어봤는데 근데 정방향으로 물어보든 역방향으로 물어보든 문제 푸는 방법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러면은 해볼게요. 그럼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 구해볼게요. 가장 먼저 뭐 할 거냐면은 공급자와의 거래가 단기 손익이 미친 영향이 얼마인가 이거부터. 첫째 매출원가 얼마 있을 거고요. 근데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는 좀 빈칸으로 이렇게 남겨둘게요. 그 다음에 관련된 손익계정들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감모손실, 저가평가로 인한 평가손실, 그리고 외화 매입 채무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서 발생한 환율변동손익. 아마 한번 있나 뒤져볼게요. 첫째, 재고자산은 정부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전액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인한 것이다. 보니까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기초대비 기말 평가충당금이 3,000원 증가했으니까 평가손실 3,000원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네. 근데 이거는 매출원가에 포함 안 되고요. 전부 다 기타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감모손실 같은 거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딴 거 없고, 그 다음에 외화 매입 채무에서 발생한 외화 환산 이익이 11,000원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아, 그러면은 당기손익 영향은 매출원가에다가 재고자산 평가손실 3,000원 별도로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외화 매입 채무에서 발생한 외환 이익까지. 또 외화 환산 이익이 11,000원이에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 때려 박으면은 공급자와의 거래가 단기 손익이 미친 영향이 얼마인지 나오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해치워 볼게요. 재고자산이 기초대비 기말 30에서 17로 13만 원 감소했고, 그리고 평가충당금이 3,000원 증가했고, 그리고 매입 채무가 28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2만 원이 증가했네요. 그리고 선급금 같은 건 없고. 이렇게 한 다음에 대차 안 맞는 거 밀어 넣어 주시면은 요게 공급자에게 유출된 현금이에요. 이게 문제에서 66만 원이다라고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단기 손익 영향 얼마인지 구할 수 있지. 13만 원 더하기 3,000원 더하기 12만 원 더하기 66만 원 하니까 요게 91만 3,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역산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플러스 8,000원 효과를 더하니까 91만 3,000원 마이너스 나온 거잖아요. 아, 그럼 매출원가 A당초에 92만 1,000원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네. 그래서 매출원가는 92만 1,000원.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더 정방향으로 물어보든 역방향으로 물어보든 문제 푸는 방법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 대안의 2000X년도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구하면 각각 얼마인가? 어이쿠, 이번에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얼마인가 물어봤네. 그리고 나서 제시하는 게 현금 흐름표에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과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은 73만 원, 58만 원이에요. 문제 2번처럼 역방향으로 치고 돌아가는 문제인데 고객, 공급자 둘 다 물어봤네요. 그 다음에 관련된 계정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정을 보니까 매출 채권 관련 외환 차익, 매입 채무 관련 외환 차익이 각각 20만 원, 30만 원 계상돼 있다. 그리고 또 매출 채권에 대한 손상차손, 대손상각빚이 2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15,000원이 있대요. 근데 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15,000원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기타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럼 먼저 공급자에게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요거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매출액이 얼마 있을 거고요. 네, 매출 얼마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빈칸으로.
여기 추가로 고려해야 되는 손익이 매출 채권 손상차 손 2만 원과 그리고 외화 매출 채권에서 발생한 환율 변동 이익이 20만 원. 그냥 외환 이익이라고 할게요. 이렇게까지 있네. 이렇게 싹 다 더하시면 요게 고객 관련 당기 손익 역량의 합계예요. 자, 일단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요. 그리고 고객 관련 계정을 보니까 매출 채권이 기초 15만 원이 11만 5천 원으로 3만 5천 원 감소했고 그리고 손실 충당금이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만 원 감소했네요. 그리고 선수금 또는 계약 부채는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예요?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이에요. 근데 문제에선 요 현금이 얼마라고 제시했냐면은 73만 원이다 라고 제시했네. 하고 나니까 당기손익 역량 합계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지. 만 원 더하기 73만 원 빼기 3만 5천 원 하니까 70만 5천 원이고요. 요게 70만 5천 원이고 매출액 얼마에서 플러스 18만 원 조정해서 70만 5천 원 되었네. 그럼 70만 5천 원 빼기 18만 원 하면 되겠네. 그래서 매출액이 52만 5천 원이요. 자, 하나 구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공급자에게 유출된 현금도 구해볼게요. 일단은 매출원가를 기본적으로 얼마 깔 텐데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요게 추가로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 감모 손실 15,000원이 있고요. 요 감모 손실 매출원가에 포함할 수도 있는데 이 회사는 포함하지 아니했어요. 그 다음에 요 추가로 또 고려할 게 외화 매입 채무에서 발생한 환율 변동 이익이 30만 원 있네.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면은 공급자와의 관련된 당기손익 역량의 합계가 나올 건데 얼마인지 아직은 모르겠다. 그 다음에 관련된 계정을 보니까 재고 자산이 기초 대비 기말 2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3만 원 증가했고 그리고 매입 채무가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2만 원 증가했고 그리고 공급자에게 선지급한 선급금 이건 없네. 나머지가 뭐예요? 공급자에게 유출된 현금이에요. 근데 문제에선 요 현금 공급자에게 유출된 현금이 58만 원이다라고 제시했네. 그러면 이제 역으로 치고 들어가 볼게요. 먼저 공급자와의 거래가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2만 원 더하기 58만 원 빼기 3만 원에서 여기 들어갈 숫자가 57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28만 5천 원을 가산 조정해서 썼으니까 네 매출원가 역산하니까 85만 5천 원 딱 나오네. 이렇게 하니까 딱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매출액 52만 5천 원에 매출원가 85만 5천 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정방향으로 물어보든 역방향으로 물어보든 어디서부터 채워나갈지가 다르지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네, 4번은 이자 지급에 관한 문제예요. 볼게요. 다음은 주 대안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두 종류의 삼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A사채, B사채 계정의 장부금액이다. 그리고 이거 말고는 이자 발생 부채 없대요. 뭐 차입금 같은 거 그딴 거 없다. 그리고 이자 비용이 48,191이네. 중요한 단서 나왔다. 그리고 이자 지급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뭔 활동으로 분류하든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근데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대요.
그리고서 영업활동 현금으로 표시할 이자 지급액이 얼마인가 물어봤네. 보니까 차입금 그딴 거 없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 사채의 추가 발행, 상환, 출자 전환 등등등이 없대요. 뭔 소리예요? 먼저 A 사채가 순액이 94996이 97345가 되었네. 뭔 소리예요? 추가 발행이나 상환 없이 장부 금액이 증가했잖아요. 유효이자법에 의한 4할차 상각액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효이자법에 의한 A 사채 4할차 상각액이 97345 빼기 94996 해가지고 2,349원이고요. 그래서 4할차 상각액을 이런 식으로 제시하네요. 그 다음에 B 사채는 줄어들었잖아요. 뭐예요? 4증차가 상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효이자법에 의한 4증차 상각액 11만 692 빼기 10만 7,334 해가지고 3,358이 나오네요. 이제 마무리 드릴게요. 먼저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이 48191이고요. 그리고 미지급 이자가 기초 대비 기말 5,000원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 유효이자법에 의한 4할차 상각액 2,349원. 그리고 4증차 상각액 3,358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다? 이자 지급액 현금이에요. 끝났네. 48,191 더하기 3358 빼기 5,000원 빼기 2,349 하니까 44,200원 나오네요. 또 이번 문제는 정답 3번이었네요. 그 다음에 문제 5번도 볼게요. 네, 문제 5번부터는 투자활동이고요. 유형자산 취득 처분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네요. 기기장치, 기초, 기말, 감가상각 2개랑 잔액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기장치를 10만 원에 취득했대요. 취득할 때 교환 취득도 가능하고 외상 취득도 가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얘기 없으면은 현금 취득했다라고 가정해 주시면 돼요. 이 문제도 현금 취득 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는 처분이익 10,000원과 감가상각비 4만 원이 보고되었대요. 그리고 취득과 처분은 모두 현금 거래다. 만약에 이런 얘기 없어도 그냥 취득했다, 처분했다라고 나오면 그냥 현금 거래를 가정하는 것이 정석이다. 아무튼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미치는 순효과가 얼마인가 물어봤네요. 그럼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석적인 방법으로 기초 플러스 증가는 감소 플러스 기말이다. 이렇게 증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초 잔액이 40만 원에 5만 5천 원이고 그 다음에 기말 잔액이 41만 원에 6만 5천 원이요. 먼저 10만 원의 기계를 취득했대요. 기계 취득하면서 10만 원 나갔겠다. 기계장치 취득한 거 10만 원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는 처분이익 10,000원을 보고했대요. 일단은 처분이익 10,000원 여기다 좀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4만 원을 보고했대요. 감가상각비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기장치의 취득원가는 언제 감소해요? 처분하면 감소하잖아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감소가요. 요 기계 팔 때 요 기계에 딸려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같이 제거되잖아요. 그래서 처분된 기기장치 취득원가는 40만 원 더하기 10만 원 빼기 41만 원 해가지고 9만 원 나오고요. 그리고 처분된 기기장치에 딸려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5만 5천 원 더하기 4만 원에 빼기 6만 5천 원에서 3만 원 나오네요. 근데 처분한 기기장치의 취득원가가 9만 원인데 딸려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3만 원이에요. 이거 뭔 소리예요? 장부 금액이 6만 원이다. 근데 장부 금액 6만 원짜리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처분이익 1만 원 났잖아요. 아, 그러면은 7만 원 받고 팔았구나라고 알 수 있네. 그래서 문제에서 투자활동 순현금 물어봤네. 먼저 기기장치를 처분해서 현금 7만 원 받은 거 현금 흐름에 플러스고요. 그리고 기계 처분하면서 10만 원 냈잖아요. 요거는 투자활동 현금 유출이에요. 두 개 합쳐서 마이너스 3만 원. 이렇게 순유출 3만 원.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한데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취득 처분을 따로따로 물어본 게 아니라 순현금 흐름 3만 원 감소 이것만 딱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되겠다. 먼저 요 유형자산 관련된 거래가 당기손이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인가 이거부터 구해봐요. 뭐가 있었냐면은 감가상각비 4만 원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1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기기장치 관련된 거래가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마이너스 3만 원이에요. 이렇게 할 게 아니지? 네, 이렇게. 그 다음에 관련 계정을 보니까 기기장치가 40에서 41로 1만 원 증가했고 기기장치 취득원가가 1만 원 증가했고 그리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1만 원 증가했네요. 그래서 손익영향 관련된 자산 부채 나머지가 뭐다? 현금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3만 원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 처분 다 합쳐서 현금 유출 3만 원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요 방법이 훨씬 더 빠르긴 한데 항상 요 방법이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방법 둘 다 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취득 처분 따로따로 구하려면은 위에 있는 방법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현금으로만 잽싸게 잡아먹으려면은 밑에 있는 방법이 더 나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직접법 문제였고요. 문제 6번부터는 간접법이네. 문제 6번 볼게요. 다음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 대안의 2000X1년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이다. 간접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간접법 문제는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영창까지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영순까지 물어보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물어보는가 확인해야 된다. 이번 문제는 영순 물어봤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영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자, 배당, 법인세 등등을 고려해서 영순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문제 뭐가 중요해요? 이자, 배당, 법인세 등등등을 어느 활동으로 분류하는가 보니까 이자 지급 및 법인세 납부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은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법인세 비용 차감정 순이익이 53만 4천 원이고요. 법인세 비용이 10만 6,800원이네. 근데 간접법을 법인세 비용 차감정 순이익에서 시작해도 되는데 저는 당기 순이익에서 시작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일단은 당기 순이익부터 한번 구해놓고 갈게요. 당기 순이익은 53만 4천 원 법인세 비용 차감정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 10만 6,800원 있네. 요걸 차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42만 7,200원이다. 구할 수 있겠다. 본인 취향에 따라 법인세 비용 차감정 순이익에서 간접법을 시작하셔도 괜찮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6만 2천 원 있는데 얘는 어느 활동 관련된 손익이에요?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은 투자활동이잖아요. 요거는 투자활동 손익이에요. 그래서 간접합할 때 요 감가상각비 제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 5만 4천 원 있는데 이거 어느 활동이에요?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지만 영창은 아니라 기타 영업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기타 영업이라고 좀 체크.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법인세 납부도 영업인데 순수한 영창은 아니니까 얘도 기타 영업. 그 당기순이익에서
영창 이외 손익들 요거 3개 발라내면 되겠다. 그 다음에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는 어느 활동 관련된 자산 부채예요? 싹 다 영창이 맞네. 간접법 초보 때는 요거 다 적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매출채권은 영창 중에서도 고객, 재고자산과 매입채무는 영창 중에서도 공급자. 그 다음에 미지급이자 이자지급 관련인데 얘는 영업이긴 하지만 영창은 아니지 기타 영업. 그 다음에 당기 법인세 부채도 기타 영업. 이렇게 분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본격적인 간접법 시작할게요. 먼저 당기 순이익 42만 7,200원에서 시작. 일단은 여기에서 요거 3개를 제거해야지 순수한 영창 관련 손익이 나오겠다. 법인세 비용부터 제거할게요. 10만 6,800원. 그리고 이자 비용이 5만 4천원. 요 이자 비용 안에는 4할차 상가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6만 2천원. 이렇게 제거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영창 관련 손익이 나와요. 417200 더하기 10만 6,800원 더하기 5만 4천원 더하기 6만 2천원 해가지고 65만원 나오네요. 참고로 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53만 4천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은 세전이익 53만 4천원이잖아요. 만약에 세전이익에서 시작한다면은 요거는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이 이미 제거된 상태니까 세전이익 53만 4천원, 이자 비용 5만 4천원, 감가상각비 6만 2천원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세전이익에서 간접법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서 해도 되고요. 저처럼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는 게 편하다면은 당기순이익에서 하는 것도 뭐 상관은 없다. 그 다음에 관련된 자산부채 봐요. 첫째, 매출 채권이 10만 2천원 증가.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6만 8천원 증가. 그 다음에 매입 채무가 5만 7천원 증가. 요거 3개 하면 되겠다. 그래서 현금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창 계산해 보자면은 65만 원 더하기 5만 7천원 빼기 10만 2천원 빼기 6만 8천원 해가지고 537000 다시 65만 원 매입 채무 잠깐만 매출 채권이 10만 2천원 감소구나. 다시 매출 채권이 10만 2천원 감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6만 8천원 증가. 그 다음에 매입 채무 5만 7천원 증가. 요거 대차 헷갈리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차 안 맞는 거 현금에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창 계산해 보자면은 65만 원 더하기 10만 2천원 더하기 5만 7천원 빼기 6만 8천원 해가지고 74만 1천원 이렇게 나오네. 만약에 문제에서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영창까지만 물어봤으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근데 영순 물어봤네. 법인세 납부랑 이자 지급에 영업활동을 분류한다고 하고 법인세 납부에 구해볼게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이 10만 6,800원이고
그다음에 관련된 계정이 단기 이연 법인세 자산 부채 요딴 거 없고요. 단기 법인세 부채가 22,000원 증가했네요. 요 미지급 법인세라고 할게요. 똑같은 말이니까. 이것 말고는 없네. 그래서 현금 106,800원 빼기 22,000원에서 84,800원이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액이요.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이 54,000원이고 그리고 요 이자 비용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사할차 상가액 1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사할차 상가액은 여기서 이렇게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급이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지? 있네. 미지급이자가 12,000원 감소했어요. 할 거 다 했지? 그 다음에 나머지 대차 맞는 거 이자 지급액 현금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54,000원 더하기 12,000원 빼기 10,000원 해서 56,000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일단 정답은 영창 74만 1,000원에 법인세 납부 84,800원 까고 이자 지급액 56,000원 까고 이렇게 하면은 영업활동 순현금이 나오겠다. 74만 1,000원 빼기 84,800원 빼기 56,000원 해가지고 60만 200원. 정답은 4번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이자 지급도 있긴 있는데 이자 지급은 원래 문제는 영업인데 이거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라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답이 어떻게 달라져요? 이자 지급은 재무활동에 포함되는 거니까 여기서 빼면 안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가정이 이렇게 바뀐다면은 74만 1,000원 빼기 84,800원 해가지고 656200이 정답이 되겠다. 네, 그동안은 이자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요게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문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리고 또 이자 지급을 재무로 분류하든 영업으로 분류하든 요 영창은 달라지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예요. 그 다음에 7번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예요. 볼게요. 다음은 주 대안의 2000X년도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이다. 보니까 법인세 비용이 물음표예요. 그래서 요 법인세 비용이 얼마인가 요거 구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손익들, 계정 과목과 자산 부채들 다 있네. 그리고 이자 지급과 법인세 납부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대요. 뭐 이자 지급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문제 나올 수 있지만 영업활동이다. 그리고 영업활동 순현금 유입액 영순이 1884900이래요. 역으로 물어보는 게 당기순이익이 얼마인가 물어봤네. 일단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있으니까 법인세 비용 구한 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 까면은 그게 당기순이익 되는 거지. 네,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얼마인가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다. 그럼 일단은 간접법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간접법을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번 문제는 법인세 비용이 얼마인지 몰라서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는 게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시작해도 되지. 215만 원 세전이익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간접법을 시작할게요. 요게 215만 원. 참고로 요 녀석은요.
당기순이익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제거한 거예요. 근데 각각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또 제거할 것이 여기 법인세 비용 이미 제거됐으니까 또 제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자 비용 3만 원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7만 7천 원 제거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창 관련 당기손익이 215만 원 더하기 3만 원 더하기 7만 7천 원에서 2257000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엑셀연말 재무상태표 관련 자료 봐요. 먼저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요 세 가지가 영창 관련이에요. 또 매출채권이 기초 대비 기말 38,000원 감소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15,000원 증가하고 그리고 매입채무가 8,000원 감소하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영창이 나왔네. 요 영창이 얼마냐면은 225만 7천 원 더하기 38,000원 빼기 15,000원 빼기 8,000원 해가지고 227만 2천 원이요. (227만 2천 원). 그 다음에 이자 법인세 납부액 구해볼게요. 요거 법인세 비용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얼마인지 모르겠다. 일단 법인세 비용을 얼마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당기 법인세 부채 3,000원 증가했고요. 그리고 2연 법인세 부채가 1,400원 감소했네. 이렇게 한 다음에 대차 안 맞는 게 법인세 납부액인데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액 구해봐요. 먼저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이 3만 원이고요. 요 이자 비용 안에는 유효 이자율법에 의한 사할자산가액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 문제는 그런 거 없네. 그리고 추가로 고려할 게 미지급 이자 하나 있네요. 미지급 이자가 기초 대비 기말 2,500원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네. 이렇게 하고 나니까 현금 흐름표에 표시할 이자 지급액은 32,500원이다 라고 할 수 있네. 잘 봐요. 방금 저는 영창 227000 구했고 그 다음에 법인세 납부액 얼마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 요게 32,500원. 근데 문제에서 요거 영순을 제시했거든요. 요 영순이 얼마냐면은 1884900이래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법인세 납부액 구할 수 있지. 여기서 이자 지급 까면은 2239500 나오고 1884900까지 깔려면은 저 법인세 납부액이 35만 4,600원이 나와야만 하거든요. 요게 35만 4,600원이 나와야 해요. 그러면은 법인세 비용이 얼마여야 하는 거예요. 3,000원 더하기 354600 빼기 1,400원 해가지고 35만 6,200원이어야 하는 거예요. 356200 끝났네. 그래서 세전이익이
215만 원이고요. 여기다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 356,200 까서 당기순이익이 얼마인가 구할 수 있는 문제였네.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예요. 네, 1793800 정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8번 볼게요. 주 세무의 2000X년도 현금 흐름표상 영업활동 순현금 유입액 영순이 10만 원이래요. 어이쿠, 이번 문제는 영순을 제시한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얼마인가 요거를 역으로 물어보네요. 그럼 얘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 문제도 이자 지급이랑 법인세 납부가 있는데 이자 지급 및 법인세 납부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라고 돼 있네. 참고로 이자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번 해볼게요. 이번 문제는 당기순이익에서 시작을 할게요. 근데 얼마인지 모르겠다. 여기서 제거할 손익들이 법인세 비용 5만 원 제거해야지. 왜? 영창 이외 영업이니까 5만 원. 그래서 간접법은요.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는 거, 법인세 비용 차감정 순이익에서 시작하는 거 둘 다 줄 알아야 된다. 뭐 거의 똑같은 방법이긴 한데.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2만 원 있는데 이거 제거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대손상각비는 영창 중에서도 고객 관련이잖아요.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2만 5천 원은 투자활동 손익이니까 제거하셔야지. 그 다음에 사채 이자 비용 4만 원 얘도 제거해야지. 재무활동 손익이니까. 기타 영업이니까. 그 다음에 토지 처분이익 3만 원도 제거해야 말해요. 해야지. 유형자산 취득 처분은 투자활동이잖아요. 요 토지 처분이익 3만 원은 투자활동이니까 제거해야겠네. 어이구 칸이 좁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영창 관련 당기손익 합계가 얼마인지 얼마 나오겠다. 생략 일단은.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매출 채권이 15,000원 증가했고요. 순액으로.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나 매입 채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없네. 그래서 영창 관련 자산부채는 저거 하나로 끝인가 봐요. 그 다음에 대차 맞는 거 현금에 밀어 넣어주시고. 근데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법인세 납부에 구해볼게요. 먼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은 5만 원이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법인세 부채 증가가 5천 원이래요. 단기 법인세 부채인지 이연 법인세 부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법인세 관련 부채가 5천 원 증가했대요. 그냥 법인세 부채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현금, 법인세 지급액은 4만 5천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도 구해봐요.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이 3만 원이고요. 잠깐만 아니구나. 4만 원, 4만 원, 4만 원. 근데 요 이자 비용 안에는 사할차 상가액 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사할차 만 원. 그리고 미지급 이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확인해 볼게요. 미지급 이자가 만 원 감소했다라고 돼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현금 4만 원 이렇게 되네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영순이 10만 원이래요. 영창이 얼마 있을 텐데 여기서 법인세 납부 4만 5천 원.
그 다음에 이자 지급 4만 원. 두 개를 다 깐 게 10만 원이다 이거잖아요. 그럼 영창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18만 5천 원이다 이거예요. 얘가 18만 5천 원이라고요. 하고 나니까 요 영창 관련 당기 순이익이 얼마라는 거예요. 요게 20만 원이다라는 소리네. 그 다음에 여기 영창에서 당기 순이익으로 탁 올라가 볼게요. 20만 원 빼기 3만 원 빼기 4만 원 빼기 2만 5천 원 빼기 5만 원 하니까 5만 5천 원 남네. 아, 그래서 애시당초 당기 순이익이 얼마였다? 5만 5천 원이었다. 이렇게 역산해서 잠깐만 다시 죄송해요. 처분이익을 이렇게 제거해야 되지. 다시 20만 원 더하기 3만 원 빼기 4만 원 빼기 2만 5천 원 빼기 5만 원 11만 5천 원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당기 순이익은 11만 5천 원이었다. 정답은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부호 잘못 걸리면 끝장나는 거다. 그 다음에 문제 9번 볼게요. 최근 기출문제 중에 1차 기출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요 9번이에요. 세무사 2022년 기출이에요. 자, 일단 풀어볼게요. 주 세무의 2000X년도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같다. 그래서 영업활동 순현금 유입액 영순이 얼마인가 물어봤네요. 근데 보니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100만 원이고요. 법인세 비용이 12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당기 순이익이 얼마라는 거예요? 88만 원이다 이 얘기네. 여기서 중요한 정보 두 개 나온다. 당기 순이익은 88만 원이고 그리고 법인세 비용이 12만 원인데 법인세 납부액과 동일하대요. 근데 보니까 미지급 법인세,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 그딴 거 없잖아요. 이 얘기예요. 법인세 비용 12만 원, 현금 12만 원. 이렇게 분석이 된다 이거네.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3만 원인데 싹 다 사채 이자 비용이고요. 사할차 상가액을 포함한대요. 요 사할차 상가액이 얼마인지 우리가 이거 구해봐야 돼요. 자료 보니까 사채 액면 금액은 30, 30 똑같네. 그리고 사할차가 15,000원이 만 원이 되었네. 자료를 보니까 X년 중 사채 관련 거래가 주 세무의 순현금 흐름을 25,000원 감소시켰고요. 사채 발행 및 상환은 어때요? 사채 발행 및 상환이 없어서 액면 가치가 똑같았구나. 그리고 사할차가 5,000원 감소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사할차 상가액은 5,000원이다. 근데 사채 발행과 상환이 없는데 사채 관련 거래가 순현금 흐름을 25,000원 감소시켰다라고 돼 있잖아요. 뭔 얘기일까? 이 얘기예요. 요거는 이자 지급액이 25,000원이다. 그래서 사채 이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채 이자 비용이 3만 원인데 이번 문제는 미지급이자 이런 거 안 나오네. 사할차 상가액만 5,000원 있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액 현금 25,000원이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간접법 할 거고요. 이자 지급 및 법인세 납부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라고 돼 있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간접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당기 순이익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88만 원이었다. 그 다음에 제거할 거 하나씩 제거해 볼게요. 법인세 비용 12만 원 제거하시고 그리고 이자 비용 3만 원 제거하시고
그리고 더 나온 게 없네. 잠깐만, 뭔가 허전하지. 맨날 나오던 녀석이 안 나오니까 뭔가 빠진 것 같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감가상각비가 안 나왔지.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감가상각비가 당연히 나오잖아요. 감가상각비 얼마인지 모르겠다. 보니까 이 회사 건물과 감가상각 누계획이 있으니까 당연히 감가상각비가 얼마 있을 거잖아요. 근데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건물 감가상각 누계 기초 기말 잔액이 나와 있고 뭐 감가상각비가 얼마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얼마다 아무런 단서가 없고 요것만 꼴랑 나와 있다. 자,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건물이었나? 네, 건물과 감루 기초 플러스 증가는 감소 플러스 기말이다. 이렇게 증감 분석해서 구하면 웬만하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초가 120만 원에 38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기말 잔액이 115만 원에 37만 원이고 이것 말고는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아, 그래서 요 건물 취득한 게 얼마인가 이것도 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인가 이것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처분한 건물의 취득원가가 얼마인가 이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모르겠고 그 다음에 처분한 건물에 딸려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이것도 제거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처분한 건물에 장부 가치가 얼마 있을 거고요. 근데 딱 장부 가치대로 팔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분 손익도 얼마 있을 거예요. 이익인지 손실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처분 대가 얼마 나와요. 웬만하면 요거 제시해서 풀 수 있는데 지금 이거 풀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우리가 간접법 하려면은 뭘 구해야 되냐면은 요 감가상각비가 얼마고 처분 손익이 얼마고 요거 구해야 돼요. 근데 이걸 구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되지? 모르겠네 하는 순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접고 다른 문제 풀어야 된다. 항상 명심해요. 좀 특이한 문제가 나오는데 딱 봐서 이거 어떻게 풀면 되겠다라고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풀 수 있는 거고요. 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거 못 푸는 문제니까 빠르게 버리셔야 된다. 한 번 시험 보면은 한두 개 정도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이디어가 한 번에 떠오르면은 빠르게 풀면 되는 거고 떠오르지 않으면은 아무거나 찍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 자료에 어떤 단서가 있냐면은 (2000X1년) 중 건물 관련 거래가 순현금 흐름을 3만 원 증가시켰다 이렇게 돼 있다. 건물을 얼마에 취득하고 얼마에 처분하는지 모르겠는데 합쳐서 현금이 플러스 3만 원이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먼저 건물 관련된 손익의 합계가 얼마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관련 손익은 감가상각비와 처분 손익의 합계. 근데 차변인지 대변인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마이너스 금액 나올 때가 많으니까 요거 얼마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기초 대비 기말 건물이 5만 원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38에서 37로 만 원 감소했어요. 그리고 요 건물 관련해서 순현금 흐름이 플러스 3만 원이다. 요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건물 관련된 손익이 얼마다? 만 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기 손익이 마이너스 만 원. 요거는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처분 손익의 합계인데
각각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합쳐서 마이너스 10,000원이다 이거예요. 이거 뭐 해야 돼요? 투자활동 관련된 손익이니까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냥 건물 관련 손익이라고 할게요. 근데 처분 손익이든 감가상각비든 이거는 제거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는 거다. 아, 이렇게 해서 영창 관련 손익이 나오네. 88만 원 더하기 12만 원 더하기 3만 원 더하기 10,000원 해서 104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영창 관련 자산 부채 보니까 매출 채권이 기초 대비 기말 10,000원 증가했고,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이 기초 대비 기말 35,000원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것 말고 매입 채무 등등등 더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104만 원 빼기 10,000원 빼기 35,000원 하니까 영창이 99만 5천 원 나오고, 그리고 아까 전에 법인세 비용 12만 원에 현금 12만 원이다.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이미 분석했었고요. 앞장에서. 그리고 또 분석을 했던 게 이자 비용 3만 원에 그 다음에 사할차 상가액이 5천 원 있었지. 그래서 현금 이자 지급액이 2만 5천 원. 이거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라고 돼 있었고 끝났네. 영창에서 다시 여기 영창에서 법인세 납부 이자 지급 까주시면 끝났어요. 또 99만 5천 원 빼기 12만 원 빼기 2만 5천 원에서 정답은 1번에 85만 원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최근 5년치 말 문제는 안 했고요. 계산 문제 1차 기출 문제 싹 다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2차 기출 문제 딱 하나만 풀어볼게요. 2019년 세무사 2차 기출 문제인데 영업투자 재무 그리고 영업도 직접법 간접법 둘 다 물어본 풀 사이즈 문제거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볼게요.